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토요경마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이번 토요경마 좀 붙어볼 만한 경주는 이제 서울경마 3경주, 7경주, 9경주, 제주경마 4경주, 5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경마 3, 7, 9, 제주경마 4, 5경주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되겠고, 특히 이제 서울경마 9경주하고 제주경마 4경주, 서울경마 9경주하고 제주경마 4경주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했던 내용들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5월 24일 토요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일단 1경주는 11번의 슬링스타가 외곽에 불리함은 있지만은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싹 다 나은하고 두 마리가 여유있게 1, 2착을 했던 그런 경주인데, 일단 슬링스타 기본 순발력에 뚝심 있는 모습이에요. 데뷔전 선행 가면서 뒷심도 있는 내용이었고, 이번 경주 외곽이지만 선두권 전개다. 선행도 가능하지만 선입으로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한 마필 11번의 슬링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범 기수가 현재 99승이에요. 현재 99승인데 잘하면은 이번 토요경마 1경주에서 또 100승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슬링스타가 편성상 능력도 충분하고 조상범 기수의 의지도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 11번의 슬링스타가 되겠습니다. 6번의 나우런터입니다.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직전에 이어서 재기승을 했습니다. 직전에 이 마필 어쨌든 데뷔전 선행 가서 무너졌죠. 이제 직전에 이제 선입으로 3착이에요. 두 마리가 워낙에 잘 뛰면서 3착이지만 또 이제 이번 경주 역시 선두권 뚝심 발휘 가능한 그런 전력이 되겠고, 이번에 스마트 A1은 조금 현장까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마필이 현장에서 아주 좋지 않은 이상 조금 불안하게 봐요. 일단 17주 만에 출전한다는 점과 또 직전에 2착은 했지만 정말 좀 쥐어짜낸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A1은 어쨌든 이번 경주 그런 좀 부담은 있다. 17주 만에 출전인데 어쨌든 저는 조금 일단은 약하게 보고 있고, 현장에서 여차면 요거는 자르고 갈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제 좀 늦발했지만 7번의 머니포 시즌도 보면은 늦발했지만 데뷔전 늦발했던 마필인데 나름대로 실전 적응한 만큼 일격 가능한 마필이고, 자, 그리고 종합지에 당구알 2개 거의 안 잡혔지만은 좀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요 트리플 팔메토예요. 요 트리플 팔메토도 보면은 데뷔전 늦발하면서 바닥이잖아요. 요 직전도 늦발하면서 이제 바닥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데뷔전에 비해서 그래도 직전에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4번의 트리플 팔메토 요런 게 한번 1경주에 최대의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경주입니다. 자, 이번 2경주는 국산 6군의 안말경주입니다. 6군의 안말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가 상당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일단 6군 경주면서 또 1400경주예요. 1400경주고, 또 선행마들이 몇 두 있긴 하지만은 과연 1400을 버텨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경주 그래도 일단 직전에 같이 뛰었던 두 마필 먼저 봐야죠. 8번의 굿프렌드, 10번의 윈드스톰. 직전에 2, 3착을 했습니다. 네, 8번의 굿프렌드가 내용이 괜찮았던 게 늦발했습니다. 늦발하면서 좀 초반에 밀렸지만은 서서히 스퍼트 해주면서 막판에 상당히 탄력이 좋았던 내용입니다. 10번의 윈드스톰도 그동안 완전히 바닥만 쓸었던 마필인데, 그러니까 직전에 인기 11위였어요.
거의 뭐 종합지 백판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 삼착했던 마필이 10번의 윈드스톰입니다. 1번의 레이디 폭스도 휴양마예요.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는 휴양마긴 하지만 번호도 좋고 또 나름대로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 1번의 레이디 폭스입니다. 우리 인기도에서 좀 밀리지만은 이번 이경주에서 제가 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요 7번의 큐피드 월드입니다. 요 큐피드 월드가 이번에 좀 제가 재밌게 보는 이유는 일단 1월 25일 날 삼착했습니다. 그때도 약간 늦발했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걸음이었고 3월 1일 경주도 약간 발주 안 좋았고 후미에서 상당히 외곽 돌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의외로 여력 있는 모습으로 사착을 했어요. 직전도 성적은 바닥인데 늦발했습니다. 늦발하면서 또 강한 의지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번호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늦발하면서 의지 없었는데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즉 8번 10번한테 직전에 졌지만은 착차가 없는 내용이었고 직전에 늦발했다는 점과 의지도 약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이경주에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저는 요 7번의 큐피드 월드지 않나 싶어요. 7번의 큐피드 월드가 이번 이경주의 최대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는 9번의 붉은 태양. 직전 데뷔전이었죠. 데뷔가 좀 늦어진 마필인데 그동안 능력 미달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데뷔가 늦어진 마필인데 데뷔전 나름대로 가능성 보여준 내용이고 7번의 세인트 이너입니다. 이 세인트 이너도 실전 통해서 꾸준하게 걸음을 늘려왔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는 세인트 이너가 선입전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주 조건을 맞이한 마필이 7번의 세인트 위너가 되겠습니다. 이제 복귀로 좀 뜨는 마필은 1번의 레이저런입니다. 1번의 레이저런. 최근에 유승환 기수가 뭐 인기마건 비인기마건 너무나 좀 부진한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뭐 5월달에 완전히 헤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레이저런이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데뷔 초에는 선두권 붙었지만 뒷심 부족 무너졌던 마필인데 직전에 늦발하면서 늦취입했지만은 걸음 자체는 늘어난 경주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1번에 레이저런이 되겠고 또 게르 같은 인기마가 4번의 말수고죠. 이것도 어쨌든 선행 가야 돼요. 어쨌든 지금까지 뜬 거 봤을 땐 선행을 가야 더 뛴다. 3월 8일도 선행 가니까 3차겠죠. 뒷심은 좀 간다간다한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까지도 나가볼 수 있는 그런 경주 여건을 맞이한 마필이 4번의 말쓰고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가 6번, 7번이 대길인데 근데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마필들하고도 전력 차이도 크지 않아요. 즉 이번 4경주가 인기는 6번, 7번이 집중되지만 다른 마필들로 밀리진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일단 6번의 퍼니탭이 휴양마죠. 문세영 기수 기승인데 이제 30조에 있다가 53조로 마방 옮기고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25일 날 골편 제거 수술하고 나서 푹 쉬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재검 때 늦발했지만 탄력 있는 모습이었고 또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6번의 퍼니탭이 되겠고 7번의 솔레어는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직전에 유구아이가 이끈 빠른 레이스 흐름에 잘 쫓아가면서 안쪽을 파고들면서 탄력을 보여준 마필이다. 7번의 솔레어가 되겠고 5번의 댄싱 강자입니다. 이 댄싱 강자도 보면은 3월 23일 날 상대들 북적거리는 편성에서 댄싱 강자가 탄력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 했어요. 직전에는 글로벌 서브가 완사이드하게 선행으로 잡아 돌리는 레이스였는데 그 마필 쫓아가다가 막판에 뒷심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댄싱 강자가 충분히 선입전개 속에 뚝심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번에 댄싱 강자가 되겠고 복귀로 좀 뜨는 마필은 3번의 그린 콩코드입니다. 선행선입 좀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인데
직전은 왜 이렇게 못 뛰었냐. 출발 불량. 너무나 늦발해 버렸어요. 맨 뒤에 쳐져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발 불량을 하다 보니까 앞선에 붙지 못하면서 전혀 능력 발휘를 못했던 마필이 요 3번의 그린 콩코드가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승군전이지만 8번의 노프라블럼하고 7번의 우억수로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주입니다. 5군 경주지만은 좀 기복마들이 많이 출전한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노프라블럼이 직전에 거세하고 첫 출전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19일 날 거세했어요. 거세하고 나서 직전에 뚜렷한 전력 상승을 보여줬어요. 마필도 빠릿해지면서 외곽 선이 보면서 뚝심 있는 내용이었고, 7번의 우억수로도 데뷔전에 편한 선행이긴 했지만은 여유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필 데뷔전 뛰는 거 보니까 이번에 뭐 선행도 되지만은 뭐 저는 선입도 되는 마필로 봐요. 7번의 우억수로가 되겠고, 4번의 원평강자도 직전에 많이 뛰었습니다. 이 원평강자가 26조에 있다가 28조로 마방 옮기고 직전에 첫 출전한 휴양마였어요. 근데 이 마필이 약간 발준 안 좋았고, 마필이 좀 끌었어요. 끌면서도 나름대로 선전하면서 사착을 했던 내용이에요. 4번에 원평강자가 되겠고, 5번도 참 계륵 같아요. 어쨌든 뭐 직전에 탄력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 하면서 발걸음은 살아난 마필 5번에 매니 샤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가 단출한 8마리 편성이죠. 다음 7경주는 9마리 편성인데, 이번 주에 토요 6경주하고 7경주, 즉 혼합 4군 1400m 경주가 분할이 됐어요. 6, 7경주가 좀 분할이 되면서 단출하게 이번 6경주는 8마리 출전입니다. 일단은 8번의 드래곤 킹덤이 부중은 늘어났지만 직전 휴양 극복하면서 우승을 했고, 또 편성을 워낙에 잘 만났습니다. 8번의 드래곤 킹덤이 되겠고, 7번의 플라잉 오쿠스는 직전에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직전에 보면은 김동균 마방에서 2마리가 같이 나왔어요. 8번이었죠 그때. 관악산 타이거. 관악산 타이거하고 플라잉 오쿠스가 같이 나왔는데, 관악산 타이거가 이빠이 선행 가서 졌죠. 이번에 플라잉 오쿠스는 가는 대로만 가면서 의지가 없었던 마필이요. 그 전에 보면 또 연속 2번 3차 가면서 걸음을 늘려온 마필인데, 직전에는 의지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금왕명장은 거리 내려와가지고 이번 경주는 좀 선두권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단출한 편성의 금왕명장 앞선 전개 가능하고, 그나마 좀 복병으로 본다면은 6번의 천둥라이언, 이것도 좀 바람이 불 수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이제 8이라는 충마가 서 있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복병마들도 크게 배당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경주 특징이 워낙에 강축이 있기 때문에. 천둥라이언도 조금 물에 민감한 모습인데, 그래도 이 마필로 외곽 선입 전개하면서 한번 일격 노려볼 수 있는 마필 6번의 천둥라이언이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제 이번에 창창삭스가 단출한 9마리 편성의 2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입니다. 직전에 탄력 붙을만 하니까 끝나버렸어요. 좀 선입권 마필들이 잘 뛰었죠. 그러면서 탄력 붙을만 하니까 끝났는데, 단출한 편성이고 번호도 좋아진 상황 속에서 이번에 편성도 잘 만났기 때문에 창창삭스가 충분히 한번 탄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8번에 분리는 1800 뛰다가 거리를 내려왔습니다. 이제 마필이 1400은 2번 뛰면서 한번 우승한 경험도 있고, 또 김성현 기수가 이제 3번째 기승이에요. 거리도 내려온 만큼, 또 강자 벗어난 만큼 최근에 편성도 강했죠. 선두권 뚝심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1번의 터치참은 좀 늦발이 문제입니다. 직전에도 늦발하면서 늦취, 또 3월 2일 경주는 늦발했지만 또 1번 게이트 잡으니까 안쪽 잘 쫓아오면서 탄력 보여준 마필이 1번의 터치참입니다.
그리고 인기도에서 좀 밀리지만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6번의 하이칸입니다. 직전 꼴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전 꼴등하다 보니까 인기도에서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직전에 꼴등했으니까. 그런데 직전 경주를 딱 손으로 가리고 3월 15일 경주를 생각해 본다면은 내측 선입부 무너졌지만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6착인데 최고 게임, 자체 발광, 캡틴 군주, 플레잉 밍어 상대들도 상당히 강했던 편성이었습니다. 강했던 와중에 내측 선입 전개 속에 착차 없이 깨졌죠. 직전은 외곽 선입 붙다가 좀 밀리면서 외곽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하고 바닥에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보면은 빠른 마필들이 그렇게 없어요. 안쪽에. 이번 경주 그렇다면은 이제 빠른 마필이라 해봤자 8번에 불린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6번의 하이칸이 이번 경주는 선두권 전개까지도 가능한 조건이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직전 꼴등이라 인기도 밀리지만은 좀 조심해야 되는 마필 6번의 하이칸이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제 단출한 8마리 편성입니다. 1600이죠. 선행마가 유리한 1600m 경주. 일단 3번에 Remember Again. 승군전의 거리 늘었지만 부중 가볍고 안쪽이에요. 선행도 가능하지만 선입으로도 충분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7번 한강 글로리 19조 곽영효 주교사 좀 문제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필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이제 한강 글로리도 직전 선행으로 삥 돌았습니다. 선입도 되는 마필이죠. 5번에 용비태양 이제 직전 경주 이 마필이 기승자를 좀 끌렸어요. 약간 기승자를 끄는 마필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선행 가야 더 뛰었죠. 자기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어쨌든 이번에 선두권 전개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뭐 선입으로도 안 될 이유는 없다. 용비태양이 되겠고 4번의 레전드 선도 탈 듯 말 듯 하면서 착순권만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시원한 맛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꾸역꾸역 또 꾸준하게 착순권은 들이대고 있는 마필 4번의 레전드 선이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이번 9경주가 혼합사군의 암말 경주입니다. 9마리 단출한 편성인데 요 9경주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보더라도 이거 뭐 대길이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반면 이거 은근히 한번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후자 쪽이에요. 야 이거 은근히 한번 짭짤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9경주가 서울 경마 중에서는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10경주입니다. 4번의 매직 포션의 기세가 워낙에 좋아요. 3연승인데 거침없습니다.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라 앞뒷방이 다 있는 좀 능력 선행마다운 모습의 마필이에요. 승군전에 2000m지만 또 선행감은 또 돌 수 있는 마필이다. 이번에 럭키파티도 전개가 좋습니다. 선두권 뚝심 보여줄 수 있겠고 6번 에이스 군주 취입 그리고 맥을데이도 추임력이 있죠. 직전에 이어서 또다시 점핑 출전하면서 한 발 쓸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4번, 1번이 앞선 전개하고 6번, 3번이 한번 추입하는 그런 대결 구도인 마지막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로 갑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안쪽에 2마리가 어쨌든 선두권 레이스 풀어가면서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9번의 명성만리도 외곽 선입권에서 뚝심발이 가능하죠. 일단 뭐 1번, 2번, 9번 이런 게 좀 인기마죠. 그리고 이제 복병으로 제가 좀 보고 있는 마필이 요 3번의 마천문입니다. 요 마천문 제가 좀 체크를 해놓은 게 4월 19일날 바닥 스쳤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그때 배당판에 엄청나게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체크를 해놨고, 이제 직전에는 바람도 안 불었죠. 근데 직전에 사차겠지만,
어쨌든 실전 통해서 걸음은 분명히 늘어난 모습이었다. 마천문 역시도 이번 경주부터는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되는 마필 3번의 마천문이 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3번에 오등동이 잠재력이 있습니다. 뛰는 거 보니까. 이제 데뷔전 선행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직전에 승군전에 1000m 척도전 선행 못 나가고 따라가면서 추입으로 이겼다는 점이죠. 3번에 오등동이 되겠고, 이번에 백룡여걸도 승군전의 거리 늘었지만 전개가 좋습니다. 계륵 같은 6번의 신화여신, 이것도 최근 계속 좀 팔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선두권 뚝심 보여줄 수 있겠고, 10번의 탐나의 빛도 기본 사이즈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연투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슈앙마고 나윤아 기수의 애각이지만 재검 시에도 발걸음이 좋았고, 역시 3전 동안 2번 입상할 정도로 기본 걸음 있는 마필 10번의 탐나의 빛이 되겠습니다. 제주 삼경주입니다. 7번 또리 장군. 발군의 순발력의 뚝심. 근데 좀 기복이 좀 있다는 게 좀 단점이죠. 2월 28일에는 선행 갔지만 꼴등했어요. 식초는 또 2차겠어요. 좀 기복이 있다는 게 좀 아쉬워요. 8번의 파도 소리는 될 듯 말 듯 좀 착순권만 맴돌고 있어요. 꾸준한데 희한한 맛은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고. 1번도 승군전 요런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요런 게 조금씩 인기만데 다들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추입마인 9번의 동백천하 이런 것도 한번 추입을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선두권 마필들이 뭔가 좀 믿음을 못 두잖아요. 동백천하. 그리고 완전히 인기도 밀리지만은 6번의 광명여신도 조심해야 됩니다. 직전 바닥인데 4월 11일 날 3착 승군하고 올라온 마필이요. 직전은 또 바닥이지만 이 광명여신도 한번 추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좀 어리버리하면은 9번, 6번 같은 것도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주 사경주입니다. 이번 제주 사경주가 이번 토요 제주 경마 중에서 분명히 저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사경주가 한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1번의 천년 약속. 1번 게이트의 박성광 기수. 직전에 선행 가서 잡혔죠. 다시 한번 선행 나설 수 있겠고, 선입도 충분한 마필이죠. 각구시 마필이 뭐냐? 4번의 별빛 여제입니다. 3월 15일 날 60의 부중에 선입전개 속에 탄력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이제 승군전 4월 10일 무너졌고, 직전은 또 아예 참고만 따라갔던 마필이 별빛 여제인데, 승군하고 나서 충분한 적응력 보여줬습니다. 이제 10번 천지여왕하고 3번 탐나우에 직전에 희비가 엇갈렸죠. 인기마인 천지여왕 코차로 3착 아쉬웠고, 탐나우에는 북병마였는데 외곽 서서히 선입권 가세하면서 강단이 있었던 마필이 3번의 탐나 후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전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도 밀리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3번의 탐나 후예가 되겠습니다.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4번의 사망오제가 너무나 편하게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게 직전에 엄청나게 막판에 배당판에 바람이 불었던 마필인데 각구시에 났던 냄새가 많이 났죠. 안쪽에 8번 일대 명성 선행 나가고 계속 외곽 선두권 전개하면서 막판에 다 와가지고 무너진 마필인데, 이번엔 편안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제 4번이 선행 나가면서 이제 선입 추이권에서 어떤 마필이 올라오느냐. 이번에 유달리 같은 거 한번 안에 쏠 수 있겠고, 외곽에서는 10번의 청정시대 한 번 더 추입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고, 6번의 육탄왕자도 조심해야 돼요. 직전에 3, 4코너에서 많이 외곽을 돌았던 마필인데
작전 전개도 비교적 자유로운 마필 6번의 6탄 왕자가 되겠습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단출한 8마리 편성. 이번 새벽바람이 레이팅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부중이 가장 높습니다. 직전에 KCTV배 대상경주였는데 5번 원당봉하고 같은 마주의 마필이었어요. 5번에 원당봉이 선행으로 가까스로 버티기 성공했고 새벽바람은 외곽 선입으로 원당봉 다른 마필 못 넘어가게 제가 봤을 땐 외곽에서 보쳐서면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뛰었어요. 이번에 60이잖아요. 그만큼 상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부중이 높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도 가능하다. 선입으로도 충분하고 또 한진 마필 6번의 으뜸공신도 직전 선행 가면서 여유가 많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진 마필 대길이지만 한진 마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한진 마필이라 당일 배당이 좀 은근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집 한마주 이런 거는 좀 인기마여도 좀 갈라치고 야 설마 같이 들어오겠어 그런 좀 심리가 작용하면서 배당이 은근히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4번 선봉대 최근 부진하지만 그래도 더 부여줄 걸음 있는 마필이고 자 5번 절대적 이것도 선행만데 앞에 가서 잡히다 보니까 직전에 아예 그냥 작정하고 바닥 추입으로 갔어요. 와 근데 의외로 많이 올라왔어요. 5번에 절대적이 좀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 경마 방송 마치고요. 또 방송 보신 분들 이번 토요 경마 또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